교수님, 제가 이상한가요? 그녀의 조용한 질문에 MIT 수학과 교수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한마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템플턴입니다. MIT 교수였던 저는 6개월 전 학교에서 방문 교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뉴욕 브롱크스 지역 공립학교들의 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프로젝트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MIT의 첨단 연구실을 떠나 브롱크스로 간다니요. 하지만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2015년 3월 드디어 브롱크스에 도착했습니다. 퍼블릭 스쿨 85라는 공립학교가 제 첫 방문지였죠. 건물은 낡았고 복도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숨이 턱 막혔어요. 책상은 낡고 삐걱거렸고 칠판은 희미하게 지워진 자국들로 가득했습니다. MIT의 최신 시설과는 천지 차이였죠. 5학년 수학 수업을 참관하러 들어갔습니다. 교실 구석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그 아이만 연필로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 물어보니 리아 김이라는 한국계 학생이었죠. 리아는 항상 저래요. 수학 문제를 그림으로 풀려고 해요. 선생님의 한숨 섞인 대답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리아의 노트를 보여달라고 했죠. 노트를 펼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수 계산을 피자 조각으로, 대수 문제를 블록 쌓기로, 기하 문제를 종이접기로 풀어놓았더군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시각화였죠.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MIT에서 20년 넘게 수학을 가르쳤지만 이런 접근법은 처음이었어요. 리아의 방식은 독창적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복잡한 수학 개념을 시각적으로 단순화하는 능력, 그건 천재적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리아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수줍어하던 리아가 수학 이야기가 나오자 눈을 반짝였어요. 왜 이렇게 그림으로 푸니? 숫자만 보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하지만 그림으로 그리면 답이 보여요. 리아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MIT 동료들에게 바로 연락했죠. 사진을 찍어 보내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변들은 한결같았어요. 이건 우리도 본 적 없는 방식이야. 브롱크스의 작은 교실에서 MIT 교수들도 경험하지 못한 수학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리아와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방과 후 빈 교실에서 마주 앉은 리아는 여전히 수줍어했지만 수학 이야기가 시작되자 또다시 눈빛이 달라졌죠. 리아, 내가 숫자를 볼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니? 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색연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3은 파란색이에요. 7은 빨간색이고요. 그래서 3 곱하기 7은 보라색이 되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각화가 아니었어요. 공감각이었죠. 리아는 숫자를 색으로 인식하고 그 색들의 조합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더 복잡한 수식은 어떻게 보이니? 리아는 종이에 2차 방정식을 적더니 각 항목에 색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색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림으로 표현했죠. 마치 추상화 같았지만 그 안에는 정확한 수학적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MIT로 돌아가 이 발견을 동료들과 공유했을 때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특히 인지과학을 연구하는 톰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색으로 숫자를 이해한다는 건 혁명입니다. 우리가 수학 교육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리아와 리아의 어머니를 MIT 연구실로 초청한 거죠. 리아의 어머니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딸의 재능을 알아봐 준 것에 대해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MIT 캠퍼스에 도착한 리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첨단 연구시설들, 복도를 지나다니는 석학들, 그리고 곳곳에 있는 수학 모형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죠. 여기가 바로 내 연구실이야, 리아. 제 연구실 문을 열자 리아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벽면 가득한 수학 공식들과 3D 프린터,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보며 탄성을 질렀죠. 와, 이게 다 수학이에요? 그래. 그리고 내가 하는 것도 수학이야. 아주 특별한 수학이지. 그날 오후 저희는 리아의 공감각적 수학 능력을 본격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간단한 산술부터 미적분까지 리아는 모든 문제를 자신만의 색채 언어로 풀어냈죠. 동료 교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미적분을 이해할 수 있죠? 브롱크스에서 이런 천재가 있었다니. 연구실은 곧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아의 방식은 단순히 흥미로운 현상이 아니었어요. 수학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리아가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야, 리아. 넌 특별해.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수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리아의 얼굴에 처음으로 자신감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 아이가 수학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요. 연구실에서의 첫 만남 이후 리아는 매주 토요일마다 MIT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리아도 점차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죠. 저희는 리아의 독특한 수학 접근법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리아, 오늘은 내가 해결한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보자. 제가 노트북을 켜자 리아는 자신의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그려온 수학 그림들이 빼곡했죠. 저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으며 디지털화했습니다. 이 방식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리아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형태 기반 수학은 어때요? 전 숫자를 형태로 바꿔서 이해하니까요. 형태 기반 수학 모델. 좋은 이름이야. 우리는 함께 리아의 방법론을 학술적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리아의 직관적 접근법은 위상수학과 범주론의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었죠. 고등학생인 리아가 대학원 수준의 수학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2주 후, 저는 MIT 수학과 세미나에서 이 연구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시각적 인지를 통한 수학적 추상화 한 고등학생의 혁신적 접근법이었죠. 발표장에는 박사과정 학생들과 교수들이 가득했습니다. 리아도 제 옆에 앉아 있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연구는 브롱크스의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 리아의 그림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청중들의 표정이 점차 진지해졌죠. 특히 리아가 위상 수학 문제를 색깔 블록으로 해결한 사례를 보여주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 박사과정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 학생이 정식 수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리아는 공립학교에서 기본 수학만 배웠습니다. 이 모든 건 독학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발표가 끝나자 교수들이 리아를 둘러쌌습니다. MIT의 저명한 교육학과 윌슨 교수가 다가왔죠. 템플턴 교수님,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 학과와 공동 연구를 하면 어떨까요? 윌슨 교수는 리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붙은 수학 모델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김템플턴 모델 같은 거 말이죠. 리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도 가슴이 뛰었죠. 브롱크스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학계를 놀라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리아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 이름이 정말 수학 이론에 붙을 수도 있나요? 물론이지. 내 방법은 수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야. 내 이름이 수학 역사에 남을 거라고 믿어. 어둠 속에서 리아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평생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한 소녀가 이제 수학계의 새로운 별이 되고 있었던 거죠. MIT와의 공동 연구가 본격화되던 무렵, 뉴욕주 고등학생 수학 경시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리아에게 참가를 권했죠.
처음엔 망설이던 리아도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대회 당일 뉴욕 시립대학교 강당은 주 전역에서 모인 수학 영재들로 가득했습니다. 명문 사립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 사이에서 리아는 유독 작아 보였죠. 하지만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리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시간에 시험이 끝나고 심사위원들은 답안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특이한 답안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맞는데 풀이 과정이 전부 그림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리아의 답안지가 비춰졌습니다. 미적분 문제를 색깔 그래프로, 정수론 문제를 블록 쌓기로 해결한 풀이들이 나타났죠.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수학이 아니라 미술 아닌가요? 반칙 아닙니까? 한 심사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저는 MIT 수학과 클레어 템플턴 교수입니다. 이 학생의 풀이는 수학적으로 완벽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심사위원장이 결정을 내렸죠. 이 답안지를 MIT 수학과에 보내 공식 검증을 받겠습니다. 다음 날 MIT 수학과 교수들이 모여 리아의 답안지를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각 문제의 풀이를 하나하나 검토했죠. 윌슨 교수가 칠판에 리아의 그림을 수식으로 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군요. 이 색깔 다이어그램은 사실 라플라스 변환을 시각화한 거예요. 이 블록 쌓기는 순열 조합의 완벽한 표현이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MIT 수학과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리아 김 학생의 풀이 방식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타당하며 오히려 기존 방식보다 더 우아한 해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고도의 수학적 추상화입니다. 그날 오후 MIT 학장인 레베카 스미스 박사가 직접 성명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예술이 아니라 수학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수학이라는 언어를 새롭게 해석하는 천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리아 김 학생이 대회 역사상 최고 점수로 우승했습니다. MIT의 검증 결과를 존중합니다. 시상식에서 리아는 트로피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브롱크스 공립학교 학생이 주 전체 수학 경시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처음이었죠. 무대 아래서 지켜보던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히 대회 우승이 아니었어요. 수학계가 새로운 언어, 새로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시상식이 끝나고 리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네요. 그래, 리아. 넌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야. 이제 세상이 그걸 알아주기 시작했어. 그날 밤 MIT 수학과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학의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브롱크스에서 시작됐다. 리아의 이름이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 우승 이후 MIT는 리아의 방법론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MIT 교육학과와 함께 브롱크스로 돌아갔죠. 목표는 리아가 다니는 퍼블릭 스쿨 85 중학교에서 색상 수학 파일럿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교장실에서의 회의가 기억납니다. 교장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죠. MIT에서 지원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만. 우리 학생들은 기초도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교장 선생님, 바로 그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방법입니다. 리아도 처음엔 수학을 어려워했으니까요. 결국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에는 수학 성적이 바닥인 학생 15명이 모였죠. 대부분 히스패닉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이었습니다. 리아가 조교로 참여했고 저는 교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수학을 다르게 배울 겁니다. 숫자 대신 색깔과 모양으로요. 학생들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아가 칠판에 분수를 피자 조각으로 그리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피자를 이렇게 나누면 돼요. 리아가 색연필로 피자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이거 이해되는데? 한 학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곧 다른 학생들도 호응하기 시작했죠.
선생님, 저도 그려봐도 돼요? 수업이 끝날 때쯤 교실은 색연필로 가득한 수학 그림들로 뒤덮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4주가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정규 수학 시험 성적이 평균 35점이나 올랐던 거죠. 특히 기초 연산조차 어려워하던 제이슨이라는 학생은 B학점을 받았습니다. 색깔로 보니까 갑자기 이해가 돼요.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팠는데. 제이슨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지역 신문 기자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수업을 참관한 기자는 감탄했죠. 그림이 수학을 설명하는 순간 아이들의 눈이 달라졌어요. 마치 외국어를 모국어로 번역해주는 것 같네요. 다음 날 브롱크스 지역신문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MIT가 인정한 브롱크스 소녀의 수학혁명,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희망을. 기사가 나간 후 뉴욕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도 확대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리아의 수학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파될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건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죠. 우리 아이가 수학 숙제하면서 처음으로 웃었어요. MIT 기술이 아니라 MIT의 감동이 우리 아이들을 바꾸고 있어요. 그날 저녁 리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제 덕분인가요? 물론이지, 리아. 내가 시작한 이 혁명이 이제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 리아는 자신이 그렸던 첫 수학 그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브롱크스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색깔 혁명이 이제 뉴욕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2015년 가을, 리아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 선발전이었죠. 전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수학 영재들이 모이는 자리, 대부분 명문 사립학교 출신들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번엔 정말 무서워요. 다들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 받은 애들이잖아요. 선발전을 앞두고 리아는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리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리아, 내가 가진 건 그들에게 없는 거야. 수학을 보는 새로운 눈이지. 워싱턴 DC에서 열린 선발전, 첫날 필기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들은 대학 수준의 난이도였죠. 하지만 리아는 차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둘째 날은 구술시험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해야 했죠. 리아 차례가 되자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김양, 이 위상 수학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리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커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색깔 공간으로 변환해서 풀겠습니다. 리아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차 진지해졌죠. 복잡한 위상수학 개념이 리아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색채 다이어그램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4차원 공간의 변환이 2차원 색상 맵으로 투영됩니다. 여기서 보라색 영역이 해답이죠. 심사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수학회 회장이 일어났죠. 김양, 방금 당신이 보여준 건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위상수학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겁니다. 그날 저녁 MIT 총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템플턴 교수님, 리아 김 학생이 올림피아드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그리고요? MIT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리아 학생에게 특별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MIT 총장 라파엘 라이프 박사가 리아와 저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리아 양, MIT는 당신에게 미래 혁신가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전액 장학금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MIT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리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장학금은 MIT 역사상 최초로 고등학생에게 수여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바로 그 점이 특별한 겁니다. MIT는 나이가 아니라 재능을 봅니다. 당신은 이미 수학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잖아요. 일주일 후 브롱크스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리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 올 때 딸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파티에 참석한 퍼블릭 스쿨 85 교장 선생님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학교 최초의 MIT 장학생, 그것도 재학 중 연구 프로그램까지. 리아는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그날 밤 지역 뉴스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브롱크스 이민자 가정의 딸 MIT 역사상 최초의 고등학생 연구자가 되다. 다음 날 뉴욕타임즈는 더 큰 의미를 담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MIT가 직접 키운 MIT 인재 수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사는 이렇게 이어졌죠. 리아 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MIT가 엘리트 교육의 벽을 넘어 공교육 현장에서 직접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한 첫 사례다. 이민자 가정의 아이가 세계적 연구기관의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MIT가 먼저 브롱크스의 교실을 찾아간 것이다. MIT 총장과의 두 번째 화상회의에서 라이프 박사가 말했습니다. 리아 양, 당신은 2년 후 MIT에 입학하겠지만 이미 MIT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당신의 연구는 계속될 것이고 템플턴 교수님과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총장님, 제가 MIT에 가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뭐죠? 더 많은 브롱크스의 아이들이 저처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도록요. 총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리아. MIT는 단순히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리아는 자신의 낡은 수학 노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야, 리아.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지. 창밖으로 브롱크스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수학혁명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MIT가 인정한 최초의 고등학생 연구자, 그리고 수학의 새로운 언어를 만든 리아 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초 드디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미국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리아의 이름이 6명의 대표 중 하나로 올라갔죠. 브롱크스 공립학교 출신으로는 최초였습니다. 템플턴 교수님, 저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발표 직후 걸려온 리아의 전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리아. 이제 내가 보여준 수학의 새로운 언어를 세계에 보여줄 차례야. 대표팀 첫 훈련이 있던 날, 나머지 5명의 대표들은 모두 필립스 엑시터, 토마스 제퍼슨 같은 명문고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엔 리아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그들도 리아의 독특한 풀이법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와, 이게 정말 수학풀이야? 완전 예술 같은데. 리아, 이 방법 우리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 그 무렵 MIT 교육공학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템플턴 교수님, 리아 학생의 색상 수학을 온라인 강의로 만들면 어떨까요? 전 세계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리아와 상의했습니다. 리아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죠. 브롱크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MIT 스튜디오에서 12개의 강의를 녹화했습니다. 제목은 시각적 수학 리아 김과 함께하는 색상으로 수학 이해하기였죠. 첫 강의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 김입니다. 브롱크스에서 자란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수학을 색상과 형태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그 비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강의가 공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주에만 50만 명이 수강 신청을 했죠.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인도에서 보고 있어요. 드디어 수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의 교사입니다. 제 학생들이 이 방법으로 수학을 사랑하게 됐어요. 케냐에서 시청 중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런 수업이 필요해요. 특히 한국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학생이 MIT 강의에서 가르치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 방법으로 수학을 배우고 있어요. 정말 효과적이에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리아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7월 홍콩에서 열린 대회에 미국 대표팀이 도착했을 때
리아의 독특한 문제 풀이법은 이미 다른 나라 선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죠. 내가 MIT 강의에 나오는 그 리아 김이야? 색상으로 수학을 푸는 방법 정말 놀라워. 대회 첫날, 저는 MIT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리아가 문제지를 받아들고 차분히 색연필을 꺼내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죠. 다른 선수들이 숫자와 공식을 써내려가는 동안 리아는 아름다운 색상 다이어그램을 그려나갔습니다. 이틀간의 경쟁 끝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리아는 금메달을 획득했죠. 더 놀라운 건 리아의 풀이가 가장 우아한 해법으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리아 김 선수의 풀이는 수학이 단순한 공식이 아닌 언어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수학 교육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MIT 총장실에서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리아의 금메달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 세계 수백만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MIT 온라인 강의 수강생이 벌써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브롱크스 소녀,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MIT 강의로 전 세계의 수학혁명 전파. 기사는 이렇게 이어졌죠. 리아 김은 단순히 메달을 딴 것이 아니다. 그녀는 수학이라는 언어의 새로운 문법을 만들었고, 이제 전 세계가 그 언어를 배우고 있다. 홍콩에서 돌아온 리아는 MIT 캠퍼스에서 작은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장은 학생들로 가득 찼죠. 여러분, 수학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수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언어예요. 그리고 그 언어는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브롱크스의 평범한 학생이었던 제가 그랬듯이요. 강연이 끝나자 한 MIT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리아 씨, 당신의 방법이 정말로 모든 학생들에게 통할까요? 리아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 온라인 강의 댓글을 보세요. 케냐의 학생도, 브라질의 선생님도, 인도의 엔지니어도 모두 이해하고 있어요. 수학이 진정한 세계 공용어가 되는 순간이죠. 그날 저녁 MIT 교정을 거닐며 리아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제가 시작한 일이 맞나요? 그래, 리아. 내가 브롱크스 교실에서 그린 첫 번째 색상 다이어그램이 이제 전 세계를 바꾸고 있어. MIT 도서관 앞 게시판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MIT가 자랑하는 고등학생 연구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리아 김. 수학을 보는 새로운 눈, 전 세계와 공유하다. 브롱크스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색상 혁명이 이제 전 세계 수학 교육의 지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2016년 가을, 제 MIT 방문 교수 임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을 정리하던 중 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영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리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 리아.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일주일 후 MIT에서 제 송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강연 제목은 브롱크스에서 발견한 수학의 미래였죠. 강당은 교수들과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2년 전 저는 브롱크스의 한 교실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은 제 인생뿐 아니라 수학 교육의 미래를 바꿔놓았죠. 스크린에 리아의 첫 번째 수학 다이어그램이 떴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 장면까지 2년간의 여정이 사진으로 이어졌죠. 리아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문제풀이 방법이 아닙니다. 수학이라는 언어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었죠. 강연이 끝나고 리아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서 청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죠. 다음 날, 저는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브롱크스에서의 경험은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옥스퍼드에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수학교육학과 교수들 앞에서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오늘 저는 김 템플턴 시각적 수학교육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옥스퍼드 대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죠. 차세대 수학 교육 프로그램 리아 김 메소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MIT와 옥스퍼드가 같은 교육 철학으로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리아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클레어 교수님,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곧 MIT 신입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수학만 연구하고 싶지 않아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리아, 내가 MIT에서 무엇을 하든 응원할게. 하지만 기억해. 넌 이미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 2017년 가을, 리아는 MIT에 입학했습니다. 신입생 환영식에서 라파엘 라이프 총장이 직접 리아를 소개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신입생을 맞이합니다. 이미 2학년 때부터 우리와 함께 연구해온 리아 김 학생입니다. 리아는 수학과에 입학했지만 동시에 미디어 랩과 교육공학 프로그램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던 해 놀라운 제안을 했죠. 교수님, 저는 스타트업을 만들고 싶어요. 색상 수학을 전 세계 학교에 보급하는 에듀테크 회사요. MIT 창업지원센터는 즉시 리아의 아이디어를 지원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컬럼S로 정했죠. 리아는 CEO가 되었고 저는 교육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옥스퍼드에서는 리아의 방법론을 적용한 첫 번째 졸업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영국 전역의 학교로 퍼져나가 색상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2019년 컬럼S는 첫 번째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AI 기반 색상 수학 학습 앱이었죠. 출시 한 달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브롱크스 출신 MIT 학생, 수학 교육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다. 그 무렵, 저는 옥스퍼드에서 책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리아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수학 교육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방식에 대한 통찰이었다. 색상과 형태로 추상을 이해하는 능력, 그것은 우리 모두가 타고난 재능일지도 모른다. 리아는 단지 그것을 다시 발견했을 뿐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컬럼S의 플랫폼은 전 세계 수백만 학생들의 원격 수학 학습을 도왔습니다. 유네스코는 컬럼S를 팬데믹 시대의 교육 혁신 사례로 선정했죠. 그해 가을 리아와 저는 화상으로 재회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컬럼S가 3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성공 사례가 들어와요. 리아, 기억하니? 브롱크스 퍼블릭 스쿨 85 교실에서 내가 그렸던 첫 번째 그림을? 물론이죠. 그때는 제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 방식으로 수학을 배우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있어. 그들에겐 내가 영웅이야. 대화가 끝날 무렵 리아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2021년 MIT와 옥스퍼드는 공동으로 김템플턴 수학교육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개소식에서 옥스퍼드 총장이 말했죠. 이 센터는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브롱크스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리아는 이제 25살의 젊은 CEO가 되었습니다. 컬럼S는 유니콘 기업이 되었고 리아는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올랐죠. 하지만 리아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브롱크스의 그 아이예요. 단지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뿐이죠. 2022년 저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제목은 교육자의 가장 큰 보람이었죠.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은 노벨상도 옥스퍼드 종신교수 임명도 아니었습니다. 브롱크스의 한 교실에서 수학을 두려워하던 한 소녀가 자신만의 언어를 찾는 순간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서프라이즈 손님이 있었습니다. 리아가 대서양을 건너와 있었죠. 교수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리아. 넌 이미 그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 난 단지 그걸 알아본 것뿐이야.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죠. 그날 저녁 가디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MIT와 옥스퍼드를 하나로 연결한 브롱크스 소녀의 수학혁명 교육의 미래를 그리다. 이제 리아의 색상 수학은 전 세계 수백만 학생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브롱크스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인류의 교육사에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요. 어딘가에서 또 다른 리아가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보고 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수학을 그림처럼 풀어낸 한 소녀의 시선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을 보는 눈엔 정답이 없다는 걸요. 그녀의 눈을 통해 우리 모두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